네, 김 소장입니다. 그 대학원생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를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시는 과정을 쭉 겪다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었겠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내가 쓰고 있었다? 요렇게 1번에서 2번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도 아니에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지도 교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장 이상적인 논문 지도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학생이 지도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 이런 논문 쓰고 싶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의 뭐 첫 논문인데 아니면 이제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 자 이거를 제가 직업으로도 갖고 싶고 향후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논문을 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거를 내가 지도할 수 있는 내 지식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지도 교수지만 이 지도 교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그건 안 돼라고 했을 때 왠지 내가 다양성이 없어 보이고 내가 잘 모르는 걸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해놓고 나중에 기어이 그거를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해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학생을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에는 못 쓰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로 이런 표현을 하죠. 갈 때마다 달라진다고. 지도 교수님한테 갈 때마다 자꾸 내용이 바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뭘 지도했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왜 갈 때마다 달라요? 왜 지난번 말했던 걸 기억도 못해요? 라고 말은 못하겠죠. 감히.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지도 교수님 귀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은 여전히 본인이 지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런 교수님도 많다니까요. 이런 교수님들도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학생들이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거지. 이 통과될 수 있었던 논문이 뭡니까? 결국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이제 지도 교수님의 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 교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문제다. 이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내용과 어떤 뭐 분석적인 기법이어야만 지도가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요새 학생들이 뭐 유튜브 같은데, 구글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도 이 동영상 보는 게 결국에는 검색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막 떠들어 제끼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요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학생들도. 그리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도 저같이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야만 어떤 정보와 학문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지도 교수님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가지고 오는 이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기법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게 버거워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에 예전처럼 지도 교수님이 논문 지도 과정에서 왕이었던 그 시절, 학생이 어디 감히.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들은 여전히 자기 연구 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나 벗어나는 관점이나 벗어나는 기법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감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도 교수님도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이제 문제 있는 발언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뭐 다 좋은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우리 학과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그렇게 해봐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파토내는 뭐 이런 이제 교수님의 대응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문제가 좀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가져오는 게 정말 말도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뭐 모든 지도 교수님이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지도 교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학생이 원래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 학생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 학생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통과는 시켜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학생이 갑자기 어디서 어려운 걸 가지고 오면 하기가 힘들 텐데, 이 학생이 버거울 텐데,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따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뭐 교수님, 이런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교수님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교수님의 배려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아니면 이제 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배려도 아니고 학생이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간 것도 아닌데 교수님이 자꾸 요런 식의 대응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생들이 교수님 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교수님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돌아서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학생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요즘에 대학원 가는 학생 중에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그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려를 받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바보 같은 걸 들고 갔구나. 이건 학생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교수님이 자꾸 뭔가 이제 베베 꼬우는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교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취급을 안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교수님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교수님이 원하는 통과되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학생분들한테. 그 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거는 학교 밖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한 현실이 대학원계에 여기저기 조금씩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도 교수님 잘 만나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지도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근데 이제 학생분들도 충분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 학교는 제가 조금 심한 말이 하면 이노무 학교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문을 써야 되는 내가 처지에 빠졌구나. 자,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그 학과, 그 학교는 뭐 그 학과겠죠. 그 교수님이 계신 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냉정하게 그 학교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로부터 마음속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는 학과, 그런 학교는
그런 학과겠죠. 뭐 학교 전체는 다 안 그렇겠지만 그런 교수님 때문에 그 학과가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 그 학생은 불쌍하고 그 학과는 걱정스럽고 오죽하면 학교 밖에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해당되시는 교수님 저를 욕할 게 아니라 자기를 좀 뒤돌아보면서 성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 학교 밖에 있는 제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학생은 이제 진짜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문을 쓰려면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의 구조다, 뭐 기법이다 이런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팩트 체크? 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방법이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목차 구성 어떻게 할까? 예, 목차 구성 어떻게 할까? 당신이 꼭 뭐 이런 거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카테고리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줘. 뭐 라든가 당신이 원하는 기법이 뭐냐 이거죠. 분석 기법이. 당신이 원하는 연구 대상이 뭐냐 이거죠. 탁 물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애초에 지도 교수님이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더 좋죠. 차라리.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지도 교수님이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모르게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탐정도 아니고 무슨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도 아니고 이 지도 교수님 모르게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흔적을 찾아야지. 이 지도 교수님이 지도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통과됐던 선배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요런 부분에서 뭐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이 똑같으면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다 다르니까 요런 부분에서 이 선배들 논문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게 없는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기법적으로 봤을 때, 와, 우리 학교, 우리 이 지도 교수님은 야, 무조건 현상학이네. 얄짤없네. 현상학 쪽에서도 무조건 뭐 콜라이찌네. 무조건 반매논이네. 얄짤이 없네. 아니 뭐 우리 학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쓴 그 통과시킨 선배 논문들을 보니까 야, 무조건 구조 방정식이네.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12구조 방정식이네. 얄짤 없네. PLS로 해야 될 것도 무조건 12로 해버리네, 이 교수님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생활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정말 그 현타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대학원을 가면 내가 학문적으로 무슨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입만 맞추는 입만 맞추는 게임하고 온 것 같은. 내가 쓸 수 있는 건 결국 없었다. 결국 교수님이 원하는 걸 썼다. 그래서 저 논문은 사실 내가 쓴 게 아니다. 교수님이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자기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느 쪽에 와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영향력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아니면 뭐 미국의 무슨 유니버시티로 나왔던 분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건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논문 지도는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성격적으로 되게 고집스러운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다양성을 잘 인정을 못하고 내가 아는 거 아니면은 너희들 안 돼. 뭐 이런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주로 내는 학회는요 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전공하는 이런 분야는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공하는 이런 분야는 다 이렇게 써요. 근거 낼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봤을 텐데. 절대 그럴 리는 없거든요. 다 이렇게 쓴다? 그 전공하는 학문에서는 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 학문은 발전이 없지. 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요렇게도 써봐야 되고, 요렇게도 써봐야 되고, 요렇게도 써봐야 되고, 하나의 주제, 하나의 대상을 놓고 봤어도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자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자마다 같은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이 되지. 어떻게 우리 전공은 요렇게만 푸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표절만 나오게.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은 정말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자, 우리 학회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교수님에 비해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만 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기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법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 이 기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발전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학생이 이런 교수님 만나가지고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 됐을 때 과연 그 학교를 찾아온 제자들한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너희들의 학문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봐라 이렇게 지도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교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전공은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옛날에 이등병 때 군인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 상병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나는 상병 되면 절대 이등병 안 두드려 패야지 해놓고 지가 상병 되면 더 두드려 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꿔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어떻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교수님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듯이, 교회 전도하듯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쩔 수가 없죠.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이거 하나는 알자 이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교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 교수님들은 진짜 평생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알게 돼요. 내가 결국에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쓴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원하는 걸 썼구나라는 것을 졸업하면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괜찮은데 그게 내가 진짜 난 쓰고 싶은 거 따로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수가 됐을 때는 자기 제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다양성,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거였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교수님을 제가 깔아뭉개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저 싫어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일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